네, 그간 미국의 주가 거품 논쟁이 있을 때마다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수준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이를 우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테이퍼링이 결정됐고요. 앞으로 출구 전략에도 속력을 낼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앞으로 흐름과 함께 시장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FOMC 회의록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이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라는 게 크게 달라진 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난해 미국 증시가 상당히 호황을 보였습니다. 예, 원래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예. 출구 전략이 시작한다 하더라도 FRB 의장이 교체기가 있는 만큼 자네 렐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그런 예상이 말씀하는 많았습니다. 그게 작년 12월로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역시 미국 경기의 어떤 당초 예상보다 좋은 호조세, 그것보다도 자산 시장의 거품 부분,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원래 모든 것이 그렇죠. 차기 의장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이런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임자에게 맡기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 자산시장 거품이 그때 당시에 좀 우려 단계 할 만큼 선제적으로 취할 만큼 이렇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한 23%, S&P 지수가 29% 올랐죠. 근데 이제 성장률이 2% 됩니다. 지금 월간에 나오는 시각 보면 작년에 성장률 2%, 올해도 한 2%대라 본다면 예. 연간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 15% 내지는 20% 하면 지금 수준은 작년에 올라갔던 수준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FRB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록에서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또 뭐든지 통화정책이라는 건 미리 앞당기는 선제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preemptive에서 선제성이 중요하다 본다면 올해 2월서부터 추진될 거로 봤던 이러한 출구 전략이 당초 예상부터 좀 앞당기게 결정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2012년 8월 이후에 미국 주가를 놓고 벌였던 논쟁을 위원님과 상당히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 연준까지 주가 거품 논쟁이 이제 가세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동안 미국 주가에 대한 논쟁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통화정책의 당국자인 FRB에서 자산 부분에 대한 거품을 우려했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미국 주가의 자산 거품 부분, 이 부분이 이제는 공식적인 재료가 됐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논쟁이 더 치열할 거로 보이고 이 논쟁의 정도에 따라서 FRB도 이 부분을 인정한 약서상 사실 통화정책에 더 반영돼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정책 당국이 사실의 거품을 인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한번 그동안 있었던 거품 논쟁 많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예. 한번 종합적으로 총정리해 드리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이 미국 증시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2012년 8월 달에도 그때 당시에 채권의 왕인 빌 그로스, 주식의 왕인 워렌 버핏 네. 이 논쟁이 있었죠. 이건 빌 그로스조차도 인정할 만큼 본인 자신이 예측이 실패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버핏이 금리 과정에서 돈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벌 만큼 굉장히 이것은 압승으로 예. 워렌 버핏의 압승으로 해서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가장 영향력 인물로 제넷 앨런보다도 시장 참여자들은 워렌 버핏의 신드롬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지난해 8월달 또 관심이 됐었죠. 비관 논장안에 마크 파버 연내에 20% 폭락한다. 루빈은 공교롭게도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이 마크 파버라는 사람이 연내 20% 폭락하는 문제는 여지없이 실패를 했었죠. 네. 오히려 이 사람이 예측했던 8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아주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아마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안 월가에 나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양심 있으면 못하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많이 실패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학자적인 양심이 있으면 저는
자제할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도 뭐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이 루비니 교수가 아닙니까? 예. 또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전망에 대해서 어쩌다 한 번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도 사실 워낙 연내 20%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미국의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증시는 완전히 올랐기 때문에 이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달에 이제 학자분이 마지막에 나서는 분들이 이제 학자이지 않습니까? 네. 학자분들 중에서 제라미 시겔과 그다음에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진 로버트 슐러 간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주가 거품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마켓 워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언론에서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네. 그동안 버냉키 장도 주가 거품 논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거품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 네. 긍정적 내지는 뭐 합리적인 아직까지 그 정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합리적 수준으로 얘기했던 이런 데서 정작 그게 작년 11월 말에 그런 판단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 12월 18일에 있었던 FRB 의회에서는 결국은 자산분의 거품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거품 논쟁은 이렇게 2012년 8월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시청자분이 뭔가 이렇게 조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 한국경제TV 통해서 이렇게 얘기되면 시간이 문제지 나중에는 판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자산시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부동산도 있고요. 하지만 연준이 특히 주식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거품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 것이 논쟁 중에서도 이 로버트 실러와 제레미 시겔 간의 논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9월 달에도 제레미 시겔과 로버트 실러 간의 주가 거품 논쟁은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읽을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분의 영향력입니다. 로버트 실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국 노벨 경제학상 타셨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아시겠습니다는 시청자분이 가장 눈에 익은 게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지표인 케이스 실러 지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자산은 증시와 부동산이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주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는 주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거든요. 그래서 10년간의 퍼를 놓고 볼 때 그때 당시에 주가가 사실 퍼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서 거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제레미 시겔은 정통적으로 이 투자의 정석이라든가 성장의 함정 같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서 이분이 과거의 전력으로 보면 주가 거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제레미 시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품이 아니다.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타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학계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12월 달에 FRB에서도 자산분의 거품의 우려가 가장 인정하기가 싫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버냉키 의장이라든가 지금의 자닛 앨런 이렇게 보면 2월부터 맡게 되는 자닛 앨런 같은 경우도 웰스펙터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회복시켰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버냉키 의장이라든가 자닛 앨런 입장에서 가장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인정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역시 학계의 영향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신중하게 판명되는 이런 학자들 사이에 거품 논쟁이 결과적으로 보면 타이밍을 잃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작년에 12월에 FRB 의장의 교체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영향이 컸던 것이 로버트 실러와 이 제레미 시겔 두 석학 간의 논쟁 이후에 마켓 워치에서 게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가에 거품이 있다라는 5가지 징후를 게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네. 제가 기억으로는 진행자께서도 이걸 뉴스 브리핑에 네. 아마 강하게 말씀하신 거를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보면 역시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든지 결정하려면 시장이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결국 투자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처럼 공급자 위주, 정책 단계 위주가 아니라 미국도 정책 수요층, 다시 말하면 국민이라든가 시장 참여 입장에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양식을 볼 때는 역시 마켓 워치가
지적하는 다섯 가지 내용과 이번에 FRB 의사록에서 미국의 자산 부분의 거품이다 해서 세 가지 요인과 어떻게 똑같은 거 아닌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그 퍼가 24배로 해서 1996년 상황과 동일하다. 이게 마켓워치가 거품 얘기했던 첫 번째 요인이죠. 두 번째는 루비니 같은 비관론자들이 사실 낙관론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좀 무슨 얘기 아니겠습니까? 갸우뚱한 부분이었거든요. 갸우뚱한 부분인데 루비니 교수를 상당히 존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분께서는. 그러나 월가에서는 굉장히 해프닝거리가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관론자가 낙관론을 얘기하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열을 우려할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하는 이런 것의 두 번째 징후로 얘기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채권 벌해라. 채권 벌해라. 그래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미 국민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창구로서 보면 자 국민들이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수요가 있어야지 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시장에서 보면 채권은 안 되고 예. IPO에 집중됐었거든요. 그래서 IPO에 집중시켜서 뭐 트위터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고요. 이게 네 번째로 징이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스마트머니들이 먼저 가고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오늘 좀 상당히 좀 예. 이렇게 밝게 보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제가 농담 비슷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주가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때 위험을 감수해서 주식을 사야 돈을 벌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 하면서 위험을 지기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빨리 지었던 스마트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처럼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로 23% 올랐다. 그러면 먼저 투자했던 사람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행자분의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성향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러면 남보다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 한 23% 돈 벌었다 하면 예. 그분에 대해서 존중합니까? 아니면 배 아프십니까? 좀 반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반이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네.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번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존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또 리스크 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돈 벌었으면 사실 배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아프면 배 아픈 걸 끝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 번에 커버하기 위해서 논 팔고 소 팔고 이렇게 한다거든요. 욕심을 미국도 좀. 없습니까? 예. 미국도 그와 관련해서 단타매매, 개인 투자가들이 단타매매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스탁론 같은 레버리지 론을 빌려가지고 아주 중시해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FRB도 이 마켓 워치가 중에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 소액제 퍼가 높다.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 그 두 번째는 IPO가 굉장히 투기저점을 일린다. 두 번째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투자가들이 소액 투자가들이 이렇게 아주 단타매매에 치중하고 레버리지 론에 치중한다. 이 세 가지 요인이거든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마켓워치가 그 다음에 그거 소식이 나왔을 때 진행자에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줄 때 그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세 가지 요인을 2개월 후에 흡수해서 자산분의 거품을 우려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뒷부분 쳤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네. 이런 데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들여다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조짐이 확실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에 그랬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IPO 시장에서 투기 조짐이죠. 그래서 기업들도 주식이 화랑세를 보이니까 자 진행자께서 벤처를 만약에 하신다. 예. 그러면 IPO에서 한몫하기 위해서 IPO 상장하는 이런 쪽에 욕심들이 있겠죠. 네, 준비를 단단히 하겠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이 근절되겠습니다는 역시 미국도 자본주의에서 선진화됐다 하더라도 그런 욕심은 이렇게 자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IPO 시장이 투기적을 잃었고 대표적으로 트위터의 IPO 공모 때 트위터의 투기적 조짐이 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네. 서킷 브레이크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상 2000년 IT 버블 붕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FRB에서도 이번에 자산분에 대한 거품 우려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에서까지 미국 주가 거품에 우려를 하고 있다면 통화 정책 지금까지 바라봤던 시각 자체도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변화 부분이 이미 작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결정한 게 변화 조짐이 되겠죠. 예. 그런 것이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국제 입찰이 6일, 7일 양일간 있었었는데요. 사실 테이퍼링의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 보면 국제 입찰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반증되는 대목이다 이 볼 때는데요. 자, 그러면 FRB가 공식적으로 자산 부분에 대한 거품을 인정했다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FRB가 미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시 부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웰스펙트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올리고 고용 창출을 늘리는 이런 게 버냉키 이후에 제넬 앨런과 같이 착 해서 궁합을 맞춰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산분의 거품이 우려가 됐다면 이 부의 효과에서 경기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는 이러한 근거가 약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됐던 근거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테이퍼링 속도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거품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있고 부의 효과에서 근거가 약해지는 입장에서 보면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쪽에 나누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거품 우려가 되면 미국 증시는 돈의 힘에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종속되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장세, 이제는 펀더멘탈 장세에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기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럼 기존의 유동성에 기댔다라면 이제는 좀 회복이 되면서 차차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사실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 주가 수준이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경제 수준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금 수준에 비해서 지금 거품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경제 매크로 측면에서 성장률이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올라가면 그만큼 뭐냐 건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건강해지면 그 건강을 반영하는 주가는 수준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은 위기 극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웰스 이펙트 부분이 비상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했는데 펀더멘탈과 길이가 되더라도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와 이제 실물 경제 상황과 기업들 실적을 반영하는 쪽에 미국의 증시 전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심리적 측면에서 요인이 많이 감안할 때 보면 과거처럼 뭐 돈이 풀렸기 때문에 경제권에 관계없이 올라간다 이런 시각은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자 얼굴이 밝아져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아주 그렇게 얼굴이 나쁘면 이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제 얼굴이 굉장히 밝게 얘기하면 방송의 시청률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미국 증시에 앞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 증시에 거품 우려가 되면 나이프 에지 시리 칼날이를 가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미국 증시의 전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주가 거품이 우려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좀 더 맑아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